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부정맥이 조금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정맥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게 뛰는 거 아닌가요? 혈압만 정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정맥을 단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아무 치료 없이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반대로 뇌졸중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정맥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부정맥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심장판막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장은 왜 규칙적으로 뛸까요? 우리는 평소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박자를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 평균 약 10만 번, 평생 약 30억 번 이상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 놀라운 움직임은 심장 안에 있는 작은 전기 발전소 덕분입니다. 바로 동방결절이라는 조직입니다. 동방결절은 심장의 천연 심박 조율기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 심장 전체에 전달합니다. 이 신호는 먼저 심방을 수축시키고 이어 방실결절을 거쳐 심실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며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박동이 달라집니다. 너무 빨리 뛰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뛰기도 하며 불규칙하게 뛰거나 한 번씩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리듬이 깨지는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장 자체보다 전기 시스템의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맥이 늘어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시니어에게 부정맥이 많아질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처럼 심장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심장 근육은 탄력이 줄어들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조직에는 미세한 섬유화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전선의 피복이 조금씩 손상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고혈압은 심장을 두껍게 만들고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심장판막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까지 더해지면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수면무호흡증도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정맥이면 모두 위험한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 정도는 조기수축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커피를 평소보다 많이 마셨을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정맥이라도 종류가 달라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아주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심장 안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일부가 고이게 되고 그 결과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부정맥 자체만큼이나 혈전을 예방하는 치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정맥은 사람마다 증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 속에서 새가 퍼덕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한번 멎었다가 다시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만약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난다면 부정맥뿐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다른 심장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부정맥, 심방세동. 심장은 위쪽의 심방과 아래쪽의 심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심방이 먼저 규칙적으로 수축해 혈액을 심실로 보내고 이어 심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방이 수축하지 못하고 아주 빠르게 떨기만 합니다. 마치 물을 펌프로 밀어내야 하는데 펌프가 심하게 흔들리기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방 안에 혈액이 일부 고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합병증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특히 심방세동으로 발생한 뇌졸중은 일반적인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고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심방세동 환자를 진료할 때 맥박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혈전을 예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심방세동 환자 중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게 없는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어 치료를 미루다가 첫 증상이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 65세 이상인 분들은 평소 자신의 맥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을까요? 부정맥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몇 초 동안 기록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부정맥은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정상이고 집에서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검사가 24시간 홀터 검사입니다. 작은 기록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하루 동안 평소 생활을 하면서 심장 박동을 계속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타나는 분이라면 더 오랜 기간 기록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이나 전해질 이상을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나 칼륨 이상도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부정맥 치료는 모든 환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가벼운 조기 수축이라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치료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지 않도록 맥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정상 리듬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 중 상당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가 묽어지는 약이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나이, 체중, 신장 기능,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스스로 약을 중단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까지 넣은 뒤 이상 전기 신호를 만드는 부위를 찾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또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 환자는 인공심 박동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심장이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 정상적인 박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평생 큰 수술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는 치료 중 하나이며 많은 환자들이 시술 후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부정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심장의 자율신경 균형을 깨뜨려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심방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페인은 사람마다 영향이 다르지만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섭취량을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갑자기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부정맥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응급 상황입니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거나 쓰러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숨이 너무 차서 말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운전하기보다 119를 이용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평생을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런 심장이 평소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그 신호의 의미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맥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